이 트럭은 길에서 고장 나지 않았다. 지늘게 빠지지 않았다. 도망치다가 버려지지 않았다. 이 트럭은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진짜 전투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정찰대가 늪속으로 들어섰을 때 안개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물은 얕았지만 지늘기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었다. 전진하던 중 갈대 사이로 녹슨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군용 수송 트럭이었다. 앞바퀴는 지늘게 파묻혀 있었지만 엔진 쪽에는 충돌이나 과부하 흔적이 없었다. 차량은 의도적으로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무전 주파수가 잡혀 있었다. 가속 페달이 받침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운전사가 차량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화물칸으로 넘어갔을 때 숨이 멎었다. 바닥에는 피가 묻지 않았지만 지면에 손으로 끌려간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 마찰 자국이 지늘게 새겨져 있었다. 상자들은 열려 있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 뚜껑 안쪽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병사 중 한 명이 그 자국을 세었다. 17개의 서로 다른 손톱 자국. 누군가 상자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긁어내려 했던 것이다. 지휘관이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아무도 옮겨지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여기서 넘겨지지 않았어. 여기서 죽었어. 트럭 뒤로 늪지 쪽으로 뻗은 짙은 선이 있었다. 끌려간 길. 자국은 물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가에서 갑자기 끊어지고 있었다. 병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시체가 없어. 지휘관이 대답했다. 늪은 시체를 남기지 않아. 그 순간 팀은 깨달았다. 이 트럭은 이송 차량이 아니라 침묵의 처형 트럭이었다. 늪 가장자리에서 끌려간 흔적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늘기 물속에 해조류 사이로 짙은 얼룩처럼 뻗어 있다가 갑자기 흔적이 사라졌다. 발자국도 없었고 끌려간 흔적의 연장도 없었다.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댔다. 손가락을 빼낼 때 진흙 속에서 단단한 무엇인가에 닿았다. 손을 넣어 빼냈을 때 손바닥에 작은 하얀 조각을 쥐고 있었다. 뼈였다. 하지만 평범한 뼈가 아니었다. 그 위에는 아직도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 병사가 뒤로 물러섰다. 짐승이.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인간 조각이야. 조금 더 파내자 작은 뼈 조각들, 뜯겨나간 단추들, 녹슨 군복 단추들이 드러났다. 물은 여러 지점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즉, 부패가 이미 늪지 전체로 퍼져 있었다. 트럭 적재함으로 돌아왔다. 상자 가장자리에 긁힌 자국을 다시 살펴보았다. 모든 상자 안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박힌 못자국이 있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했다. 안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들은 운반용이 아니라 인간 감금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트럭 적재함의 밧줄 끝은 잘려 있었다. 밧줄은 늪지 쪽으로 뻗어 있었다. 즉, 묶인 이들은 끌려가 물속으로 끌려간 뒤 버려진 것이었다. 군인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지휘관이 대답했다. 전쟁이 이런 짓을 한다. 늪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소리가 담겨 있었다. 물 표면에서 가끔씩 거품이 터졌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유기물이 분해되고 있었다. 갈대 사이에서 녹슨 탄약 상자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탄약이 없었고
대신 작은 수첩 페이지들이 놓여 있었다. 페이지에는 단 한 단어만 반복해서 쓰여 있었다.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글씨는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세 가지 다른 글씨체였다. 세 가지 다른 손떨림이었다. 지휘관은 수첩 페이지를 손에 꽉 쥐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어. 늪 가장자리에서 반쯤 묻힌 벨트 버클이 발견되었다. 버클 안쪽 표면에 가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자들도 군인이었다. 이 문장이 팀의 차가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처형은 민간인이 아니라 자기 부대가 한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휘관은 침묵했다. 왜냐하면 전쟁의 가장 어두운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작전에서는 적이 아니라 침묵하는 증인들이 표적이 되곤 했다. 해는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휘관은 후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늪은 무덤이었다. 하지만 묘비가 없는 무덤. 그리고 진흙으로 덮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었다. 늪에서 멀어질수록 흔적이 다시 나타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길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았다. 반 킬로미터를 더 가자 진흙은 마른 땅으로 바뀌었고 끌려간 흔적은 완전히 끊겼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다. 트럭이 있던 지역은 공식 경로에 속하지 않았다. 근처에 군사 캠프, 창고 또는 검문소는 없었다. 즉, 트럭이 우연히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경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한 병사가 덤불 사이에서 녹슨 표지판을 발견했다. 표지판에는 총알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 옆에는 칼로 새겨진 한마디가 눈에 띄었다. 돌아가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 같았다. 지휘관은 주변을 살폈다. 약 100m 앞쪽에서 땅이 함몰되기 시작했다. 땅속으로 굴러떨어지는 작은 돌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가가자 그것이 집안 붕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놓은 구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약 3m 너비의 트럭 적재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깊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타지 않고 그을린 군용 부츠가 있었다. 하지만 부츠 안에는 발이 없었다. 옆에는 뼈 조각도 아닌 그저 빈 부츠만 놓여 있었다. 한 병사가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시체를 묻지 않았어. 바로 물에 던져버렸어.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체를 남겨두지 않았어. 구덩이 옆면에는 같은 종류의 밧줄 조각들이 있었다. 트럭 적재함에서 본 밧줄과 완전히 동일했다. 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묶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로 끌려가기 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흙 속에서 작은 금속판이 드러났다. 그 위에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 이송 지역 청소. 이 표현은 군사 용어에서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흔적 없이 제거. 즉, 트럭은 전쟁터로 병사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럭은 처형 행렬의 일부였다. 지휘관이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포로가 아니었다. 이들은 증인이었다. 한 병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증인, 무엇을? 지휘관이 대답할 때 목소리는 차가웠다. 불법 작전이 진행된 것을. 그 사람들이 제거된 이유는 적이 아니었다. 올바른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바라봤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덤불을 스치는 소리를 내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쟁은 때로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조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쓸어버렸다. 그리고 그 트럭의 운전사는
아마도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다. 지휘관의 명령으로 팀은 주변을 간단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함몰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 나무들 사이에 오래된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지붕은 무너질 듯했고 벽 판자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다. 문을 억지로 열자 무거운 곰팡이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1인용 소파, 녹슨 난로, 그리고 구석으로 밀려난 상자들이 있었다. 벽에는 수년 전에 그려진 연표가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망원경, 바닥에는 빈 탄피들이 놓여 있었다. 분명했다. 누군가 여기서 습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휘관은 소파 옆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서는 낡은 수첩들이 나왔다. 페이지들은 습기로 부풀어 있었지만 일부 기록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수첩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8월 17일, 호송대가 또다시 밤에 지나갔다. 그 아래 떨리는 필체로 트럭이 멈췄다. 상자들을 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병사가 속삭였다. 목격자가 있었다고. 수첩은 계속되었다. 소리가 멈출 때 늪이 끓어올랐다. 달빛 아래 물속에서 팔이 보였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몇몇 병사들이 소리를 막았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한 장교가 소리쳤다. 지휘관은 수첩을 천천히 닫았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다. 트럭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증인들 눈앞에서 늪에 밀어 넣어 처분되었다. 오두막 뒤편에 작은 무덤더미가 발견되었다. 흙은 정성스럽게 덮여 있었지만 묘비는 없었다. 파헤쳐보니 개인 소지품만 나왔다. 주머니 시계, 구부러진 군인 군번줄, 군복 단추. 하지만 단 하나의 뼈도 없었다. 목격자는 수첩에 이렇게 기록했다. 시체를 묻지 않는다. 물이 이미 모든 것을 씻어내니까. 오두막 안날로 재를 뒤적거리던 한 군인이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총알 탄두였지만 일반 총알이 아니라 처형용 권총에 사용되는 저음 탄약이었다. 지휘관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자들을 총으로 조용히 입을 막은 거군. 오두막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가 다시 늪 위로 짙게 깔렸다. 트럭의 영인은 이미 사라졌지만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린 듯했다. 한 병사가 물었다. 그럼 목격자는? 지휘관은 오두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쳤거나 아니면 이 수첩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겠지. 늪 주변의 침묵은 사람의 속까지 파고들었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어떤 전쟁 범죄에는 목격자가 남지 않는다. 목격자가 되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두막을 떠날 때쯤 안개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늪물은 바람과 함께 느릿느릿 일렁였고 갈대밭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팀은 마지막으로 함몰지대로 돌아섰다. 트럭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빈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빈 공간은 한때 인간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지휘관은 수첩을 주머니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 적힌 것들, 그들이 본 뼈들, 주인이 없는 물건들, 모두 같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용히 진행된 처형 라인의 도구였다. 돌아오는 길에 무정이가 울렸다. 상급 사령부에서 온 짧은 메시지가 들려왔다. 사건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라. 차량 손실로 기록될 것이다.
지휘관은 망설였다. 안에는 뭐가 있었나? 라고 물었다. 무정의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이런 말이 들려왔다. 기록상 내용 없음. 차량은 비어 있었다고 간주될 것이다. 끝이었다. 모든 일이 한 단어로 덮여 있었다. 빈. 그러나 빈 것은 늪이 아니었다. 물건들을 발견했다. 뼈들을 발견했다. 글씨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증인이 남긴 수첩이 있었다. 하지만 본부에 전달된 보고서는 단 2줄뿐이었다. 늪에서 버려진 군용 트럭이 발견되었다.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오두막에 적힌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실 흔적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묶인 흔적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늪에 버려진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수첩은 지휘관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 제출되지 않았다. 선반에 올려지지 않았다. 한 병사가 주저하며 물었다. 사령관님, 이걸 아무도 모르게 될까요? 사령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뒤돌아 늪을 바라보았다. 물 표면에서 작은 거품들이 터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진실들은 기록된다면 전쟁보다 더 큰 범죄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서류는 결코 열리지 않았다. 트럭은 폐차장으로 보내졌다. 그 지역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오두막은 무너지도록 내버려졌다. 하지만 늪 아래에는 여전히 같은 것이 잠들어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 이름이 지워진 병사들, 그리고 말하지 않기 위해 덮어둔 전쟁 범죄.